이번 시간에는 행렬 전체의 집합이 하나의 벡터 공간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행수, 열수가 같은 행렬에 대해서 덧셈이라는 걸 정의를 했고요. 그 주어진 행렬에 어떤 스칼라를 곱하는 스칼라베라는 것도 정의를 했어요. 그 두 개의 연산을 가지고 그 행렬 전체의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m 곱하기 n 행렬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 개의 행렬과 스칼라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을 전부 m 곱하기 n 행렬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요.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앞에서 정의했던 덧셈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안에서 원소 두 개를 꺼내서 즉 m 곱하기 n 행렬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그 두 행렬을 더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원소끼리 더해서 그 행, 그 열에 갖다 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그 덧셈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AIJ하고 플러스 BIJ 이렇게 두 개 원소를 더하는 작업은 순서를 바꿨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꿔도 BIJ하고 플러스 AIJ하고 이렇게 더해줘도 같지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A에다가 B 플러스 C를 더한 것하고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한 것에다가 C를 더한 것하고 같아요. 숫자의 덧셈이 결합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행렬의 덧셈에도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행렬의 덧셈에서 그 항등원 역할을 하는 행렬이 있어요. 영행렬. 영행렬은 원소가 전부 0인 그런 행렬이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영행렬은 A라는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행렬이 항등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번째는 A라는 행렬이 주어지면 그 정의된 덧셈에 대해서 덧셈의 역원 역할을 하는 행렬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A입니다.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은 그 행렬 모든 원소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A라는 행렬과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을 더해주면 원소가 전부 0이 되는 그런 영행렬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덧셈의 역원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덧셈에 대한 네 가지는 이것은 우리가 벡터 공간을 얘기할 때 그때 벡터 공간에다가 정의된 그 덧셈이 이런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벡터 얘기할 때 배웠어요. 그렇죠? 역시 행렬에도 덧셈을 이렇게 정의하면 이것이 그 마찬가지로 그 벡터 공간에서 덧셈이 하듯이 이런 네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칼라곱에 대한 네 가지를 또 확인할 텐데 벡터 공간에서 얘기했던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행렬의 분배에 대해서 행렬에 대해서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행렬을 두 개 더한 것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하면 이게 분배가 돼서 알파 A와 알파 B를 더한 것하고 같아져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A 플러스 B를 각행 각열 I행 J열의 원소를 똑같이 선택해서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해서 I행 J열에 놓는 거니까 거기다가 알파를 곱하면
두 수 모두에 곱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A ij 플러스 B ij 예, 이렇게 한 것이 분배가 돼서 이게 바로 알파 곱하기 aij 플러스 알파 곱하기 bij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배가 됩니다. 마찬가지 A라는 행렬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스칼라를 곱하면 이건 간단하게 A에다가 알파 곱한 것하고 A에다가 베타 곱한 것하고 두 개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스칼라에 대해서도 분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성질은 A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해준다는 것은 베타를 먼저 곱한 다음에 알파를 곱하나 알파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 베타를 곱하나 같아요. 그래서 괄호 없이 그냥 알파, 베타를 곱했다라는 뜻으로 알파, 베타, A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을 곱하면 당연히 A의 모든 원소에 1을 곱할 테니까 A의 모든 원소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A하고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벡터 공간에서 얘기했던 그 스칼라 곱이 갖는 그 네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행렬 전체의 집합 m 곱하기 n 행렬 전체의 집합을 매트릭스라는 뜻으로 mu m 곱하기 n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해서 이게 벡터 공간이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 행렬 전체의 집합이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가 당연히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렬이 벡터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렬도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벡터 다루듯이 똑같이 이거 벡터처럼 취급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 전체의 집합은 벡터 공간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행렬은 벡터처럼 취급해도 된다. 그렇죠? 그럼 벡터 공간 얘기할 때 벡터에 대해서 다뤘던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행렬 전체의 집합에 있는 행렬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m 곱하기 n 행렬 중에서 어떤 k개의 행렬을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1, A2, AK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A1도, A2도, AK도 mu m 곱하기 n 여기에 있는 원소다. 즉 m 곱하기 n 행렬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역시 m 곱하기 n 행렬 A가 이 K개 행렬에 대해서 이 K개 행렬의 C1부터 C2, CK까지 이렇게 어떤 스칼라를 곱해서 다 더한 모양이다. 야, 그러면 우리 벡터에서 배웠던 것하고 똑같은 용어를 쓸 거예요. 예, 이런 스칼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벡터처럼 A라는 이 행렬을 여기 있는 K개의 행렬 A1부터 AK까지의 1차 결합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똑같죠? 벡터 공간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똑같이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곱해지는 스칼라 C1부터 CK까지를 1차 결합의 개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똑같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벡터 배울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A1부터 AK까지가 1차 독립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1차 결합의 개수는 그때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렬을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예제 3.16 보세요.
A라는 행렬이 0, 1, 마이너스 1, 0, A2라는 행렬은 1, 0, 0, 1, A3는 1, 1, 1,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A1, A2, A3 이 세 개의 행렬이 각각 이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B라는 행렬, 이 세 개가 전부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B도 2 곱하기 2 행렬을 선택해 왔어요. B라는 행렬이 A1, A2, A3 세 개 행렬의 1차 결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벡터에서 하듯이 B가 이것의 1차 결합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B하고 이것들의 1차 결합이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 C1, C2, C3가 있어서 C1A1 플러스 C2A2 플러스 C3A3가 B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 C1, C2, C3를 구할 수 있다면 1차 결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1차 결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판단해 주면 됩니다. 가볼까요? 우선 이 1차 결합을 만들어 볼게요. C1, A1, A1은 이 행렬이었죠. 플러스 C2, A2, A2는 여기다 썼어요. 플러스 C3, A3, A3는 이 행렬이었죠. 그렇다면 이 값이 B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라는 행렬은 1, 4, 2, 1입니다. 이것과 같다. 이렇게 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전개를 해볼까요? 여기다 C1 곱하고 여기다 C2 곱하고 여기다 C3 곱해가지고 다 더했다라는 것은 이 행렬의 덧셈이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원소를 더해서 그 행, 그 열에 놓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더하겠다라는 것은 여기 C1에 0 곱하고 그렇죠? 그리고 C2에 1 곱하고 C3에 1 곱해서 그거 다 더한 것을 1행 1열에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0은 곱하면 0이니까 나머지만 1행 1열에는 C2 플러스 C3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1차 결합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1행 2열의 원소 볼까요? C1 플러스 0 플러스 C3 해서 C1 플러스 C3가 되죠. 2행 1열 마이너스 C1 0 C3 해서 마이너스 C1 플러스 C3 그렇죠? 2행 2열 볼까요? 0 C2 C3 다 더하면 C2 플러스 C3 그렇죠? 그 값이 B하고 같아야 되니까 1, 4, 2, 1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 두 개의 행렬이 같으려면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원소끼리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C2 플러스 C3는 1이 돼야 되고 C1 플러스 C3는 4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C1 플러스 C3는 2가 돼야 되고 C2 플러스 C3는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립일차 방정식이 생기네요. 그럼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됩니다. 해가 있다면 1차 결합이 되는 거고 해가 없다면 1차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C2 플러스 C3는 1이다. C1 플러스 C3는 4고 마이너스 C1 플러스 C3는 2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2행 2열에 있는 C2 플러스 C3는 1이다라는 것은 여기 1행 1열에서 했던 것하고 똑같죠? 예, 같은 걸 두 번 쓸 필요 없죠. 그렇다면 이건 버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만들어진 1차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 세 개만 가지고 이 연립1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따져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풀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연립1차 방정식에 첨가 계수 행렬을 쓰고 그걸 가지고 RREF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여기 위에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을 보세요. 앞에서 했던 거. 예. 여기 요 세 개만 가지고 풀면 되는데 미지수가 C1, C2, C3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첨가계수행렬을 여기다 써볼까요? C1은 첫 번째 식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0이고요. C2 앞에는 1이 곱해져 있고요. C3 앞에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는 오른쪽에는 1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 C1 앞에 1이 곱해져 있어요. C2에는 없어요. C3엔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는 오른쪽은 4예요. 세 번째 식 C1에는 마이너스 1, C2는 없지요. C3는 1이지요. 는 오른쪽 2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첨가계 수행률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썼던 그 첨가계 수행률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 수행률을 이렇게 써 내려갔죠? 그렇죠? 가볼까요? 첫 번째 피벗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아래쪽에 0이 아닌 수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고요. 1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행을 먼저 바꾸고 시작합니다. 해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바꿨어요. 그러면 두 번째 행의 원소는 첫 번째 행으로, 첫 번째 행의 원소는 두 번째 행으로 갔어요. 됐죠? 이제 첫 번째 피벗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떨궈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행은 이미 0으로 떨궈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1만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첫 번째 행을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 더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볼까요? 첫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 더하면 세 번째 행이 바뀝니다. 여긴 0이 되고요. 이렇게 더해주면 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2가 되지요. 여기도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 6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1 피벗 아래쪽에 두 개의 수를 0으로 모두 떨궜어요. 그러면 그 다음 피벗으로 갑니다.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피벗을 선택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 아래 있는 수가 이미 0으로 바뀌어 있어요. 앞에 연산에 의해서. 그렇다면 더할 거 없죠? 그 다음 피벗을 찾아요.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 세 번째 피벗이 있죠. 그렇죠? 그 아래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내려가는 작업은 다 끝난 거죠?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1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3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행은 2분의 1을 곱하면 0, 0, 1, 3이 되지요. 그렇죠? 이제 이 세 번째 피벗을 1로 바꿨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즉 후진대입법이라고 불렀던 그 연산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걸 0으로 떨굴 거니까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면 이게 0이 됐죠? 네. 해서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 두 번째 행에 더할 거고요.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면 이게 0으로 떨어지죠? 해서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할 거예요. 가볼까요? 두 번째 행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으로 바뀌죠. 왼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1 곱해 더할 거지만 이미 0으로 떨구고 내려왔으니까 0에는 어떤 수를 곱해도 0이고 그걸 위에다 더해줘 봤자 위에 걸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위에 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왼쪽은. 그래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왼쪽에 있는 건 신경 쓸 게 없어요. 오른쪽만 해결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은 또 계산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1 곱해 더할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바뀌지요. 그렇죠? 다 됐죠? 이제 첫 번째 행을 떨굽니다. 역시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할 거예요. 왼쪽은 그대로 쓸 거고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여기는 0으로 바뀌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할 거니까 여기는 1로 바뀌죠? 다 됐죠? 그러고 보니까 위에 거 0으로 다 떨궜어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 올라가서 이번에 왼쪽으로 찾아가서 그 점 피벗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이미 위에 게 0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다 된 거죠?
다시 하나 올라가고 또 그 전에 피벗. 근데 그 위에는 더 없어요. 그럼 올라가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피벗이 1로 바뀌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미 1로 다 바뀌어 있죠? 그럼 다 된 거죠? 피벗은 전부 1이고 나머지는 피벗 위에 있던지 아래에 있던지 피벗이 속한 그 열에서는 전부 피벗 제외한 나머지가 다 0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첨가계 수행열은 이제 RREF가 된 거죠. 그렇죠? 예, 해서 RREF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낼 수 있죠? 예, 첫 번째 미지수는 답이 1이고요. 그래서 C1은 1이고요. 두 번째 미지수는 두 번째 있는 마이너스 2가 답이고요. 그러니까 C2는 마이너스 2고요. 세 번째 미지수는 여기 세 번째 있는 수 3이 답이죠. C3는 3이에요. 자, 그렇다면 C1, C2, C3 해가 있으니까 1차 결합이 된 거죠? 예, 1차 결합이다라고 쓰면 되고 모양은 당연히 A1에다가 C1 곱했으니까 1 곱하기 A1, A1. A2에는 C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A2. A3에는 C3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3A3. 이렇게 한 게 B가 된다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표현돼서 B는 A1, A2, A3의 1차 결합이다. 어렵지 않았죠? 자, 또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역시 벡터 공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렬을 벡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제 3.17 보세요. A1이라는 행렬은 0, 1, 마이너스 1, 0. A2라는 행렬은 1, 0, 0, 1. A3는 1, 1, 1, 1이다. 이 세 행렬의 생성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앞에서 벡터 공간에서 생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행렬 전체의 집합, 여기서는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2 곱하기 2 행렬 전체의 집합, 그렇죠? 예, 뮤 2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집합, 이것이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벡터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벡터의 생성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A1, A2, A3 세 개 행렬의 생성, 즉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 벡터의 생성. 그렇죠? 세 벡터의 생성하는 것은 우리가 스팬이라는 걸 배웠죠. 예, 스팬 A1, A2, A3 이렇게 쓸 거고요. 생성을. 그것은 이 세 행렬의 1차 결합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죠. 그렇죠? 1차 결합은 여기에 스칼라 곱해서 더한 거니까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행렬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A1, A2, A3를 이렇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C1A1 플러스 C2A2 플러스 C3A3는 C1A1 플러스 C2A2 플러스 C3A3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예, 이제 이 덧셈을 계산해 볼까요? 일행이열은 0, C2, C3, C2 플러스 C3. 일행이열은 C1, 0, C3, C1 플러스 C3. 그렇죠? 이행 1열은 마이너스 C1, 0, C3 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C1 플러스 C3. 이행 2열은 0 플러스 C2 플러스 C3 해서 C2 플러스 C3. 그렇죠? 해서 1차 결합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팬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행렬 전체의 집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1행 1열의 원소하고 2행 2열의 원소하고 C2 플러스 C3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같을 필요가 없죠. 여긴 C1 플러스 C3고 여긴 마이너스 C1 플러스 C3니까 서로 다른 수가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를 X라고 두고 이 수를 Y라고 두고 이 중에 하나를 W라고 주면 이건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W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팬이라는 이 공간은 즉 이 세 개의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W, X, Y, W 해서 1행 1열의 원소와 2행 2열의 원소가 같은 그런 행렬이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역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예제 3.18 보세요. A1은 0, 1, 마이너스 1, 0, A2는 1, 0, 0, 1, A3는 1, 1, 1, 1이다. 이제 이 세 개의 행렬이 1차 독립인지 판정해라 그랬어요. 1차 독립이다라는 것도 벡터에서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1차 결합을 0벡터라고 줬을 때 이 앞에 곱해지는 스칼라가 전부 0인 것밖에 없냐? 그거였죠. 예, 다시 얘기하면 이 동차 연립방 정식이 결국은 자명한 해만 같냐라고 묻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행렬이었으니까 앞에서 구한 걸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1차 결합은 일행일열 0 플러스 C2 플러스 C3 C2 플러스 C3 일행이열 C1 플러스 0 플러스 C3 C1 플러스 C3 이행 1열 마이너스 C1 플러스 0 플러스 C3 마이너스 C1 플러스 C3 이행 2열 0 플러스 C2 플러스 C3 해서 C2 플러스 C3 됐죠? 그것을 여기 0벡터 역할을 하는 0행렬이라고 두었어요. 그럼 원소가 전부 0이죠. 0, 0, 0, 0.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C1, C2, C3가 있냐라는 걸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개의 행렬이 같으려면 이렇게 1행 1열끼리, 1행 2열끼리, 2행 1열끼리, 2행 2열끼리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립1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C2 플러스 C3는 0이다. 그렇죠? C1 플러스 C3도 0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C1 플러스 C3도 0이다. 그리고 C2 플러스 C3가 다시 0이다 라고 썼는데 이건 똑같은 거니까 예, 요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버리면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 만들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 자명한 해를 갖는다. 즉 C1도 C2도 C3도 다 0이다. 그것만 갖는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1차 독립이다. 그렇죠? 하지만 자명하지 않은 해도 갖는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그렇다면 1차 독립이 아니죠. 그건 1차 종속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예, 첨가계수 행렬을 쓰고 예, 그걸 RREF로 고치면 되겠어요. C1, C2, C3 순서대로 갑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 C1, 두 번째 있는 거 C2, 세 번째 있는 거는 C3.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개수 써볼까요? C1이 없으니까 0, 1, 1. 그렇죠? 여긴 C2가 0이네요. 1, 0, 1. 여기는 C2 0이네요. 마이너스 1, 0, 1. 는 오른쪽은 전부 0이죠. 그렇죠? 예. 역시 첫 번째 피벗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0이니까 0 아닌 것하고 바꿀게요. 1행과 2행을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2행은 1행으로 여기 있는 1행은 2행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역시 RRF로 고쳐야 되니까 이 첫 번째 피벗에서 밑에 있는 걸 전부 0으로 바꿉니다. 여긴 0이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이걸 0으로 떨구려면 더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 더할 거예요. 그렇죠? 가볼까요? 더하면 0이죠. 더하면 0이죠. 더하면 2지요. 는 오른쪽은 그냥 다 0이죠. 원래 0이니까. 예. 그래서 002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첫 번째 피벗에서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수가 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피벗을 선택합니다. 역시 그 아래 거 0으로 다 떨궈야 되는데 이미 0으로 바뀌어 있죠? 그렇다면 또 한 칸 내려가고 또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세 번째 피벗 2였으니까 이걸 1로 바꿀 거예요. 해서 역시 세 번째 행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가 1로 바뀌어요. 그렇죠? 해서 2분의 1을 곱해서 0010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피벗까지 다 갔으니까 이제 거꾸로 후진대입법 위에 있는 걸 0으로 떨궈야 돼요. 그렇죠? 해서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 더할 거고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할 거예요. 그렇게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부터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여기가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0으로 떨어졌어요.
왼쪽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왼쪽은. 그렇죠? 이미 0으로 떨궜으니까 올라갈 때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오른쪽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쪽은 다 0이었으니까 얼마에 곱하든지 0이고 그걸 더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동차니까 그냥 0으로 놔두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됐네요. 0으로 바꿨어요. 이제 1행을 0으로 바꾸면 돼요. 역시 3행에 마이너스 7회 더하면 됩니다. 왼쪽은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고요.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7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면 여기가 0으로 바뀌어요. 눈 오른쪽은 이미 0이었으니까 그냥 다 0으로 놔두면 돼요. 다 됐죠? 그래서 후진대입법으로 이 세 번째 피벗에서 위에 있는 두 수를 전부 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 올라가고 하나 왼쪽으로 갑니다. 이 점 피벗을 찾아요. 그 위에 거 0으로 떨궈야 되는데 이미 더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끝났고 다시 하나 올라가고 하나 왼쪽으로 가서 첫 번째 피벗 찾았어요. 그 위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올라가는 이 연산도 다 끝났죠. 그렇죠? 이제 피벗이 모두 1인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세 개의 피벗이 다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피벗이 속한 열에서 피벗 말고 나머지는 피벗 아래쪽에 있던지 위쪽에 있던지 전부 0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행렬은 RREF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 됐으니까 해를 이제 쓰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 미지수는 0, 두 번째 미지수도 0, 세 번째 미지수도 0. 그렇죠? RREF가 단위 행렬이 되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 유일한 해는 C1, C2, C3가 모두 0이 되는 자명한 해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이것을 자명한 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명한 해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명한 해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해니까 1차 독립이다. 예, 세계의 행렬은 1차 독립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행렬 전체 공간이 벡터 공간이 되니까 벡터 공간에서 얘기했던 1차 결합, 그리고 생성, 그리고 1차 독립, 이런 것들도 행렬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았죠?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곱하는 방법을 이미 다 배웠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행렬 곱셈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행렬 ABC하고 어떤 스칼라 K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 ABC 세 개의 행렬은 아래에서 얘기하는 모든 연산이 가능한, 즉 이 순서대로 아래에서 얘기하는 순서대로 곱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아래쪽에서 계산해야 되는 그 연산이 다 가능한 거야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행렬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럴 때 어떤 성질을 갖냐?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 둘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곱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교하면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순서를 유지해주면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A에다가 B하고 C를 먼저 곱해서 A에다가 곱하는 것하고 AB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 C를 곱하는 것은 이 곱하기가 다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양쪽은 같아요. 그래서 결합 법칙은 만족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분배도 할 수 있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다 분배할 수 있어요. A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하는 것은 이렇게 AB하고 AC하고 더하면 같아져요. 마찬가지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해도 분배할 수 있어요. AC하고 BC하고 두 개 더해주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스칼라를 곱하는 것은 A, B 곱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했다라는 것은 A에다가 스칼라를 곱하고 B하고 곱한 거나 반대로 B에다가 그 스칼라를 곱하고 그 결과를 A하고 곱한 거나 똑같아요. 해서 스칼라배 하려고 한다면 이건 제일 앞으로 그냥 끄집어내면 돼요. 스칼라는 제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위 행렬은 곱하기에서 1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 왼쪽의 단위 행렬을 곱하려면 단위 행렬이 앞에 곱해지니까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수가 같아야 되죠. 그럼 A는 행수가 m이니까 단위 행렬이 왼쪽에 곱해지려면 이건 m차 단위 행렬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곱하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m차 단위 행렬을 A하고 곱하게 되면 그건 A가 돼요. 이건 곱하기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오른쪽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해도 역시 A가 되는데 이젠 오른쪽에 곱했으니까 A하고 이 I하고 곱하려고 하면 A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A의 열수하고 뒤에 있는 이 I의 행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A의 열수가 N이니까 I의 행수가 N이 돼야 돼요. 그럼 I는 단위 행렬이니까 N차 단위 행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AI 이렇게 곱하면 A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A의 왼쪽에 곱하던 오른쪽에 곱하던 그 결과는 1 역할을 해서 그냥 A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성질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A라는 행렬은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B라는 행렬은 1, 0, 1, 1. 둘 다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A 곱하기 B도 계산할 수 있어요. B 곱하기 A도 계산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하지만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A, B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A를 앞에다 곱하고 B를 뒤에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행을 선택해요. 뒤에 있는 행렬에서는 열을 선택하고 곱해서 이 곱하기는 마치 벡터의 내적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곱해서 그 행, 그 열에 놓으면 됩니다. 자, 곱해볼까요? 1행과 1열 곱하는 것은 이렇게 2하고 1, 이렇게 4하고 1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2, 4 더했으니까 6이고요. 그래서 1행, 1열에 놓으면 되고요. 6을 1행과 2열을 곱하면 2하고 0, 4하고 1 곱해서 더하면 4가 돼요. 1행과 2열을 곱했으니까 1행, 2열에 놓으면 되고요. 2행과 1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과 1을 곱하고 마이너스 2와 1을 곱해요.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2행과 1열을 곱했으니까 2행 1열에 두고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1을 곱해요.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2지요. 2행과 2열 곱한 것은 2행 2열에 두고요. 됐죠? 이게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6,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행렬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B 곱하기 A를 계산해 볼까요? B를 앞에다 곱하고 A를 뒤에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 있는 B에서 행을 선택하고 뒤에 있는 A에서 열을 선택해서 곱합니다. 1행과 1열 곱하면 2, 0 더해서 2지요. 1행과 2열을 곱하면 4, 0 더해서 4가 되지요. 2행과 1열을 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2,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하면 1이지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4,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2지요. 그래서 B 곱하기 A는 순서를 바꿨더니 2, 4, 1, 2가 됐어요. 그렇다면 A 곱하기 B, 6,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하고 비교해 볼까요? 다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서를 바꾸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치 행렬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A하고 B가 역시 아래쪽에 있는 연산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K는 스칼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 성질, A의 T. T는 트랜스포즈라는 뜻이라고 했고 A의 전치 행렬이다라고 했죠. 전치 행렬은 A의 행을 열로 늘어쓰고 열은 행으로 늘어쓴 거다. 행과 열을 바꾼 거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A를 전치하고 행과 열을 바꾼 거예요. 다시 전치하면 또 행과 열이 또 바뀌었으니까 원래대로 가죠.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A다. 그렇죠? 그래서 AT의 T는 A다. 예,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덧셈에 대해서는 풀려요. A 플러스 B가 가능할 때 그때 A 플러스 B의 전치 행렬이 있겠죠. 그것은
A의 전체 행렬과 B의 전체 행렬을 더해주면 돼요. 바로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 확인해 보시고요. 마찬가지 A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했어요. 즉 A의 모든 원소에 그 K를 곱해가지고 그 위치에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전치했어요. 자, 그렇다면 전치한 다음에 K를 곱하나 똑같죠. 그렇죠? K 곱한 것이 행과 열이 바뀔 테니까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K를 곱해도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A 곱하기 B가 가능하다고 하면 A 곱하기 B를 결과를 낸 다음에 그것을 전치한 것은 이건 기억해둬야 돼요. B, A 순서를 바꿔서 B를 전치한 것과 A를 전치한 것을 곱해주면 돼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R이라는 수는 0 이상인 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 정수다라고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의 R승은 우리 거듭제곱 배웠죠? A를 R번 곱한 거예요. 그렇죠? 예, 두 번 곱하면 A의 제곱, A를 세 번 곱하면 A의 3승 이런 식으로 R번 곱한 것은 A의 R승 해서 A를 R번 곱한 것을 전치하면 전치해가지고 R번 곱한 것하고 같아요. 예,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 이 전치 행렬이 덧셈이나 곱셈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갖는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 다음 또 다른 정리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할게요. A가 만약에 정사각행렬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행수하고 열수하고 같아야 돼요. 자, 그럴 때 A와 A의 트랜스포즈를 더할 수 있겠죠. 행수 열수가 같으니까 A를 전치해도 그 행수 열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A와 A의 트랜스포즈를 더할 수 있어요. 덧셈이 가능하려고 하면 행수 열수가 같은 두 개의 행렬에 대해서만 덧셈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 행렬이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A와 A의 트랜스포즈를 더하면 그건 대칭 행렬이 된다. 자, 앞에서 우리가 대칭 행렬이다라는 거 배웠죠? 어떤 행렬이 대칭 행렬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전치했을 때 그것이 원래 있던 행렬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각 원소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원소끼리 같다라는 거죠. AIJ와 AJI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해도 같아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칭 행렬인가라는 걸 확인하려면 전치해 보시면 됩니다. A하고 A 플러스 AT를 이렇게 더할 수 있었어요. 그럼 A 플러스 AT를 우리 전치를 해볼까요? 조금 전에 덧셈에 대해서 전치하는 것이 풀린다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그렇죠? 여기 두 번째 성질에서 그렇다면 풀려야 되니까 이것은 A의 트랜스포즈하고 플러스 A의 트랜스포즈에 다시 트랜스포즈 한 것하고 더하면 된다. 그런데 전치하고 또 전치하면 자기 자신이지요. 그러니까 이 값은 A의 트랜스포즈에다가 그냥 A를 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덧셈은 바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A의 트랜스포즈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A의 트랜스포즈는 전치를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칭 행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렬 A가 임의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A와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치하면 행수 열수가 바뀌니까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전치하면 N 곱하기 M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곱해지는 A의 열수 N과 뒤에 곱해지는 AT의 행수 N이 같아요. 같으니까 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AT, A도 곱할 수 있죠. AT 하는 것은 행수 열수를 바꿨으니까 열수가 M입니다. 그럼 뒤에 곱해지는 A의 행수는 M이죠. 그러면 곱할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곱하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AAT와 ATA는 대칭 행렬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에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치해서 확인하면 돼요. AAT를 전치해 볼까요? 조금 전에 곱에 대한 전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이 성질을 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를 바꿔서 전치해가지고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그러면 AT를 먼저 T, 트랜스포즈 전치하고
그 다음 A를 전치하고 해서 곱하면 돼요. 그런데 A를 전치한 걸 또 전치했으니까 AT의 T는 A지요. 그렇죠? 거기다가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A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는 전치했는데 안 바뀌었죠. 예,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성질을 예제를 가지고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떤 특정한 행렬들에 대해서. 예제 3.21 볼까요? 예, A가 1, 2, 3, 4, B는 4, 마이너스 1, 0, 2, 3,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A와 A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A가 정사각행렬이 있죠? 예, 그럴 때 A와 A의 트랜스포즈를 더하면 대칭 행렬이다라는 성질을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한번 이 행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A는 1, 2, 3, 4. 그렇다면 1, 2, 3, 4를 전치해야 되니까 행을 열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행을 1열로 써서 1, 2, 2행은 2열로 써서 3, 4. 그러니까 A를 전치하면 1, 3, 2, 4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A하고 더해 볼까요? 1, 2, 3, 4하고 1, 3, 2, 4를 더하면 1행 1열은 1, 1 더해서 2, 1행 2열은 2와 3을 더해서 5, 2행 1열은 3하고 2 더하니까 5, 그렇죠? 2행 2열은 4하고 4를 더해서 8, 그렇죠? 정사각행렬인데 대각원소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원소가 같아요. 이것도 5고 이것도 5고, 그렇죠? 대칭행렬이 됐지요? 예,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B라는 행렬을 가지고, 임의의 행렬을 가지고 온 거예요. 2 곱하기 3행렬이죠. B, B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B. 이 두 개가 대칭 행렬인 걸 또 확인해 볼게요. B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B의 트랜스포즈는 1행을 1열했습니다. 2행은 2열했어요. 이렇게 전치가 된 거죠. 곱해 볼까요? 1행과 1열을 곱하면 16 플러스 1 플러스 0 더하면 17이죠. 그렇죠? 1행과 2열을 곱해 볼까요? 8 마이너스 3 0 더하면 5가 됐어요. 2행과 1열을 곱합니다. 8 마이너스 3 0 더하면 5가 됐어요. 2행과 2열을 곱해볼까요? 4 이렇게 곱하면 9 이렇게 곱하면 1 14가 됐네요. 그렇죠? 역시 2 곱하기 2행렬인데 여기 대각원소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원소가 같아요. 대칭행렬이 됐죠? 예,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BT 곱하기 B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BT, B 이렇게 순서 바꿔서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볼까요? 1행과 1열을 곱하면 16 플러스 4, 20 있죠? 1행과 2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2지요. 1행과 3열을 곱하면 0, 2 더하면 2지요. 그 다음 2행, 2행과 1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2지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1, 9, 10이지요. 2행과 3열을 곱하면 0, 3 더하면 3이죠. 그 다음 3행. 3행과 1열을 곱하면 0, 2 더해서 2지요. 3행과 2열을 곱하면 0, 3 더해서 3이죠. 3행과 3열을 곱하면 0, 1 더하면 1이죠. 그렇죠? 예, 결과는 3 곱하기 3행렬이 됐습니다. 대각 원소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원소를 비교해 볼까요? 2하고 2 같지요. 여기 2하고 2 같지요. 여기 3하고 3이 같죠. 그렇죠? 역시 대칭 행렬이 됐죠.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성질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